네, 그럼 이번에는 자바 IO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 IO라고 하는 것은 자바에서의 입력, 인풋과 아웃풋의 각각 그 이니셜이죠. 자바, 그걸 가지고 자바 IO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합니다. 이게 조금 은근 좀 혼동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잘 때 어디가 인풋이고 어디가 아웃풋인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조금 헷갈리면요. 항상 기준은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외부에서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건 모두가 다 입력입니다. 그게 키보드가 됐던 마우스가 됐던 파일이 됐던 네트워크가 됐던 외부에서 프로그램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모두가 다 입력이고요. 프로그램에서 외부로 나가는 건 모두가 다 출력입니다. 그게 뭐 화면이든 프린터든 파일이든 네트워크든. 이게 지금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시지만 실제로 나중에 좀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프로그램 짜다 보면 내가 이걸 인풋 스트림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웃풋 스트림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은근히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항상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나가느냐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성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파일 IO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바이트 단위로 입력을 하고 바이트 단위로 출력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바이트 단위의 입출력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캐릭터 단위의 입출력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출력을 할 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을 하고요. 또 이것의 하위 클래스들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캐릭터 단위 같은 경우에는 리더와 라이터라고 하는 놈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게 결국엔 최상위 클래스고 이 상위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입출력을 수행을 합니다. 이 네 개는 모두 다 추상 클래스예요. 추상 클래스라고 하면 뱃속에 미완성 메소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은. 그래서 직접 생성하지는 못하고 자식 클래스를 만들어서 자식 클래스를 가지고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이트 단위로 입력하거나 캐릭터 단위로 입력하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높아심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이 캐릭터 단위 입력을 문자 단위의 입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제가 문자 단위라고는 입력을 쓰는 대신에 캐릭터 단위라고 쓴 이유가 좀 있는데요. 문자가 결국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문자 단위 입력이나 캐릭터 단위 입력이나 어문상으로는 똑같은 의미를 나타내기는 해요. 그런데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자 단위라고 쓰게 되면요. 문자 단위인 경우에는 얘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안녕이라고 하는 것을 저장하고 있는 뭐 abc.txt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를 내가 지금부터 전송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바이트 단위로 입력을 해야 돼요? 아니면 입출력을 해야 돼요? 아니면 캐릭터 단위로 입출력을 해야 돼요? 자, 대부분 학생들이 이걸 문자 단위의 입출력이라고 하게 되면 안녕이라고 쓴 이 문자를 결국엔 내가 보내고자 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abc.txt라고 하는 놈은 문자 단위의 입출력을 해야 돼. 내지는 아예 파일이 아니라 내가 채팅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녕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쪽으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안녕이라고 하는 글자는 말 그대로 문자니까 이때는 캐릭터를 보내야 돼? 아니면 바이트 단위를 보내야 돼? 얘는 무조건 문자 단위 입출력을 보내야 되겠구나. 두 번째 방법을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문자 단위 입출력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바이트 단위 입력입니다. 바이트 단위 입력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고요. 이게 뭐 문자가 됐던 파일이 됐던 뭐 사진이 됐던 이미지가 됐던 동영상이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바이트 단위 입력만 가지고 모든 자바 IO가 다 구현이 가능하고 거기에 이렇게 안녕이라든지 채팅 프로그램처럼 문자를 보내는 일이 좀 많다 보니까 그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조금 특화된 기능들을 리더랑 라이터라는 클래스로 추가로 제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문자는 이걸로 보내야 되고 그 이외에는 문자가 아니면 첫 번째 걸로 보내야 되고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이 첫 번째 거 바이트 단위의 입출력을 가지고 모든 자바 IO가 구현이 가능하다. 다만 문자만 보내는 경우,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워낙에 많다 보니 그걸 좀 편하게 하기 위한 추가적으로 정의된 클래스들이 제공이 된다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바이트 단위의 입출력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트 단위의 입출력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랑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를 기준으로 이것의 하위 클래스들을 사용을 해서 바이트 단위의 입출력을 수행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바 IO는 바이트 단위의 입출력만 가지고도 모두가 다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의 기본적인 상속 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 클래스고요. 얘는 추상 클래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웃풋 스트림도 추상 클래스입니다. 자, 그것의 자식 클래스로 대표적으로, 물론 되게 여러 개가 있지만 이 수업 시간에 다룰 내용은, 이 동영상에서 다룰 내용들은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입니다. 자, 1번 기본적으로 파일 인풋 스트림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두 개가 지금 쌍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버퍼드 인풋 스트림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여기 있는 것도 이걸 먼저 해볼까요? 자, 이거 콘솔에다가 출력하는 것과 콘솔에다 입력하는 2번 쌍들, 시스템.in과 시스템.out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고요. 자, 버퍼드 인풋 스트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인풋 스트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기본적으로 다 지금 서로 이렇게 거울상이죠. 페어로 되어져 있죠. 데이터 인풋이 있으면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 있고요.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 있으면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 있고요. 결국에 이렇게 각각의 쌍으로 기억하시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하는 걸. 시스템 인이 있으면 시스템 아웃이 있고요.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필터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 안에 버퍼드와 데이터 인풋 스트림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트 단위 입력을 수행하는 최상위 추상 클래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 그대로 최상위 클래스입니다. 자, 바이트 단위예요. 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1바이트죠. 1바이트씩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인풋 스트림입니다. 자, 추상 클래스라고 하니까 어떤 메서드는 완성되어 있고 어떤 메서드는 미완성된 메서드가 있고 그런 거죠. 자, 완성된 메서드에는 available, read라고 하는 놈은 세 가지로 오버로딩 되어져 있고요. read, 그리고 close라고 하는 메서드까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인풋 스트림 안에 있는 메서드예요. 자, 그 중에 여기 read라고 하는 메서드, 요게 바로 abstract이라고 하는 미완성 메서드입니다. 자, 이거를 완성을 해야지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똑같이 오버로딩 되어져 있는 두 개의 메서드는 완성된 메서드입니다. 이 read랑 이 read라는 메서드는 완성된 메서드예요. 자, 일단 각각의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퀘스천을 집어넣어놨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여기 지금 세 개의 오버로딩이 되어져 있으니까 오버로딩 되어진 것 중에서 얘가 미완성이에요. 그럼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놈을 상속받아서 내가 마이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차피 이 두 개의 read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형태니까 나는 이걸 사용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read라고 하는 메서드를. 그러면 이 read라고 하는 놈은 그냥 빈 가로로 완성만 시켰어요. 그래 놓고 내가 여기는 두 가지의 메서드만 사용해서 이 read 메서드만 사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데이터를 쓰게 되면, 입력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내가 결국에는 내 자식 클래스 가지고 인풋 스트림을 구현한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지금 완성된 메서드 read라고 하는 것도요, 실제 미완성 메서드인 이 abstract 메서드인 요 첫 번째 거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를 완성을 안 하면 결국엔 이 두 개도 완성된 형태가 아닙니다. 동작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엔 read라고 하는 메서드를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이 read라고 하는 메서드는요, 하드웨어적으로 데이터에다가 파일을 쓰거나 파일을 읽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죠. 여기 read니까 읽는 기능이겠죠. 그래서 속도 때문에 JNI를 이용해서 오버라이딩을 합니다. 네, JNI를 이용해서 이 오버라이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공이 되게 많이 들어가죠. 네이티브 인트 리드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걸 JNI로 오버라이딩 할 필요가 없고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인풋 스트림의 자식 클래스에서는 이미 그거를 오버라이딩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다 구현해 놨단 말이죠. 그 구현해 놓은 자식 클래스를 사용해서 파일 인풋 스트림이 대표적일 거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그 클래스들을 사용을 해서 그 인풋 스트림을 구현한다고 객체를 생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정리하면 앞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read라고 하는 거 요것만 미완성이라고 해서 요것만 그냥 완성시키고 요 두 개 사용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JNI로 직접 read를 구현하거나,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한다면 자식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각각의 메서드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available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아있는 바이트 수를 리턴하는 거예요. 내가 읽고자 하는 데이터가 10개라고 치면 첫 번째 거 하나 읽으면
9개가 남겠죠. 두 번째 거 또 읽으면 8개가 남겠죠. 그렇게 남아있는 것들을 정수 값으로 리턴합니다. 자, 클로즈라고 하는 것은 인풋 스트림 자원을 반납하는 거예요.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게 파일일 수도 있고, 뭐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반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인트를 리턴해요. 리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바이트 단위로 입출력을 수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이. 바이트 단위는 1바이트예요. 그럼 내가 리드라고 하는 메서드가 호출이 되어지면 얘는 바이트가 리턴돼야 될 것 같은데 인트가 리턴된단 말이죠. 자, 인트라고 하는 것은 4바이트잖아요. 이렇게 4바이트잖아요. 자, 그럼 내가 읽은 데이터를요. 실제로 한 바이트만 읽을 텐데 그 한 바이트를 여기 4바이트의 아래쪽에만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따로 설명하지 않고, 자, 그러다 보니까 int라고 하는 값은 최상위 비트가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내가 한 바이트 읽게 되면 항상 플러스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이 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의 값을 가질 텐데 얘네들은 지금 다 여기로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int라고 하는 값을 읽을 때는 최상위 비트는 항상 여기 4바이트의 첫 번째, 여기가 MSB 비트예요. 여기가 부호 비트란 말이죠. 그럼 부호 비트는 변하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리드 값을 읽게 되면 항상 플러스 값만 리턴이 될 거란 말이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읽은 데이터는요, 한 바이트만 읽는 겁니다. 바이트 단위로 읽는 겁니다. 그 바이트 단위로 읽는 거를 담을 때만 어디다 담느냐면 인트 값에다 담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위 비트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최상위 비트, 부호 비트는 항상 고정적으로 0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 값만 리턴이 될 거고요. 바이트 값의 크기에 상관없이 마이너스 128을 읽어도 플러스 127을 읽어도 항상 양수 값으로 읽힐 거고요. 더 이상 읽을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만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MSB가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를 가지고 내가 읽은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를,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더 이상 읽을 데이터가 있다 없다를 구분할 때 여기 있는 인트 값의 부호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자, 그것이 일단은 바이트 단위로 리턴하지 않고 인트 값으로 리턴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바이트 배열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한 바이트씩 읽는 거고, 이건 한 바이트씩 읽는 거고요. 내가 여러 바이트를 한 번에 읽고 싶으면 배열을 만들어서 배열을 객체를 넘겨주면 이 배열 객체가 만약에 10개다. 그럼 한 번에 10개까지 읽을 수 있는 거고, 이 배열 객체의 기록지가 100개다. 그럼 한 번에 100개까지 최대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옵셋과 랭스입니다. 앞에서 옵셋과 랭스를 잠깐 설명드린 바가 있었는데,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 바이트 배열로 바꾸는 거에서, 자, 옵셋과 랭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바이트 배열이 있어요. 이렇게 바이트 배열이 예를 들어서 얘가 10개짜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입니다. 자, 그럼 여기 옵셋이 2고요. 여기가 4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이트 배열은 10개죠. 그럼 내가 데이터를 읽은 게 예를 들어서 읽은 데이터가 ABC라고 하는 데이터가 읽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원래는 ABC라고 하는 데이터가 3개를 읽었으면 여기에 ABC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자, 근데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잘 보세요. 옵셋이 2고 랭스가 4예요. 그럼 옵셋이 2란 소리는 처음 두 칸은 띄워놓으란 소리입니다. 자, 이게 옵셋입니다. 옵셋 두 칸 띄워놓고요. 그 다음에 랭스가 4니까, 여기 D라고 할까요? 4개를 읽어라 라고 했습니다. A, B, C, D, E, F라고 할게요. 자, 그럼 옵셋 2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내가 읽은 데이터는 실제로는 몇 개입니까? A, B, C, D, E, F 6개죠.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읽으래요? 랭스는 4만 읽으래요. 다시 말해서 여기 4칸만 채워 넣으라는 소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4칸만 채워 넣어라. 자, 이게 랭스입니다. 이게 4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실제 내가 데이터는 A, B, C, D를 이렇게 읽어가지고 왔는데, A, B, C, D, E, F를 읽어갖고 왔는데, 옵셋이라고 하는 만큼 띄워놓고, 이게 앞에서 4개만 읽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 B, C, D. 자, 이렇게 읽히겠네요. 자,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다시요. 바이트 배열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매개번수로 나오고 옵셋과 랭스가 들어가면 실제 데이터, 내가 읽은 데이터가 1000개든 10,000개든 상관없이 처음에 이 배열의 두 번째 칸부터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 랭스개만 읽어라. 내가 읽은 실제 데이터는 몇 개든지 간에 처음 4개만 읽어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바로 옵셋과 랭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을 수행하는 추산 클래스예요. 가장 최상의 추산 클래스입니다. 주요 메서드를 보면
일단 첫 번째, write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역시 오버라이딩 되어져 있고요. 자, 앞에랑 동일한 내용인데, 여기는 지금 write라고 하는 것이 오버로딩이 이렇게 세 개가 되어져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abstract 메소드입니다. 자, 그래서 abstract 클래스가 된 거고요. 추상 클래스가 된 거고요. 나머지 두 개의 메서드에서 마찬가지로 앞에랑 그 인풋스트림과 동일하게 지금 여기 있는 미완성된 메서드인 앱스트랙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결국에는 완성을 해야지 이 두 개도 정상 동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단순히 그냥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상속해서 이 미완성된 것만 그냥 아무 짓도 하지 않는 중괄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만 사용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이 미완성된 메서드는 속도 때문에 JNI를 사용을 해서 네이티브로 오버라이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똑같은 것처럼 자식 클래스, 이미 오버라이딩 해서 만들어 놓은, 구현해 놓은 자식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아웃풋 스트림 객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write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이 write를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는 메모리 버퍼에다 출력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write는 내가 예를 들어서 콘솔에다 출력한다. 또는 파일에다 출력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내가 출력이라고 하는 write라고 하는 명령을 쓰게 되면 바로 콘솔로 가고 바로 파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 안에 메모리 버퍼가 있습니다. 자, 메모리 버퍼에다가 write라고 하는 놈은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럼 write를 하게 되면 실제로는 콘솔에는 화면이 안 나올 거고 파일에도 글자가 하나도 안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콘솔에 내가 메모리에다가 뭐 가라고 하는 글자를 썼다고 치면 실제 write를 가지고 가라는 글자를 쓰게 되면 가라고 하는 글자는 결국에는 여기에 지금 메모리 버퍼에 써질 거란 말이죠. 그럼 그렇게 쓰여진 메모리 버퍼에 있는 내용을 콘솔 또는 파일에다 출력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플러시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버퍼에 저장된 아웃풋 스트림을 실제로 내보내 실제 출력을 수행하는 게 바로 플러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우선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write라고 하는 메소드 다음에는요, 그냥 플러시를 기계적으로 쓰세요. write는 메모리 버퍼에 가는 거니까 마지막에 이제 실제로 출력을 봐야 되는 부분에서는 항상 플러시를 써야 된다. 결국은 write랑 플러시는 세트처럼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클로즈는 역시 마찬가지로 자원을 반납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잠깐 지우고 할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또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가 있죠? 타입이 int예요. 바이트 단위로 출력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int로 입력을 받는단 말이죠. 자, 이 바이트라고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int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int라고 하는 건 이렇게 4바이트입니다. 자, 그런데 바이트라고 하는 건 1바이트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b라고 하는 값을 int에다 담아서 넣게 되면 실제로는 어디에 있는 값만 나오는 거냐면 여기 있는 값만 써지는 겁니다. 이 1바이트만 실제로는 써지는 거예요. 하위 1바이트만. 그렇기 때문에 특이한 거는 내가 read도 그렇고 write도 그렇고 바이트 단위로 입출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거, 한 바이트씩 읽거나 한 바이트 쓸 때는 int 타입을 사용한다. 그리고 int 타입에 실제로 하위 비트에다가 쓰거나 하위 비트만 읽거나 그 두 가지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나머지들은 다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바이트 단위의 입출력을 하는 최상위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신 거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 그대로 추상 클래스예요.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추상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객체를 생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자식 클래스를 생성해도 되지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JNI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해 네이티브 기법을 이용을 해서 리드 또는 write라고 하는 놈을 오버라이딩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건 공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자바 API에서 제공하는 자식 클래스들을 사용을 해서 각각의 파일에다 작성하는 경우, 콘솔에다 작성하는 경우에 대해서 자식 클래스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자바 바이트 단위의 입출력을 수행을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그러면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의 자식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의 객체를 생성하고 그렇게 생성한 객체를 사용해서 바이트 단위의 입출력을 수행하는 코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